진짜 놀란 거죠. KBS 반응에 보도 대해서. 보셨습니까 그때? 봤습니다. 예, 그거 보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지금 이제 편파 왜곡 보도냐 해서 이제 심의에 착수한다는데 우리 강변이 볼 때는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변호사니까 그 인터넷이나 방송에서 이분이 한 멘트, 강연 멘트나 칼럼 멘트가 기사의 헤드라인으로 막 떴을 때 그 자체만 보고 믿거나 뭐 그 자체만 보고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라고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수많은 사건들을 보다 보니까 한 단편적인 말이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전체적인 동영상을 봐도 물론 그렇게 그 문구만 딱 뗐을 때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이 이제 이해는 되지만 전반적으로 이분이 그 식민사관에 근거한 사고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좀 너무 보수 편향적인 사고 를 가지고 있다라고는 보여요. 그럼 아까도 김 변호사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 시점에 이런 분이 총리로 나오는 것이 적합한가, 이게 국민이 바라는 총리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지금 사퇴까지 이르기까지 한 2주 정도 됐잖아요. 네. 그 2주 동안 저는 사실 이 분이 차라리 위장 전입이나 뭐 재산 축적에 대해서나 세금을 덜 냈니 다 냈니 이거에 대한 논란이 좀 있는 분이면 얼마나 세상이 편할까라는 아쉬움이 생기는 너무 거예요. 어지러웠죠. 이게 예. 이 역사관이나 뭐 가치관이나 어떤 민족주의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한 순간 2주 동안 우리나라가 완전히 반으로 쪼개졌어요. 자, 변호사의 눈으로 볼 때, 여성의 눈으로 볼 때, 아까 보도 봤다고 했는데 간단하게 왜곡 편파 보도라고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KBS가 어떤 보도를 할 때는 사실 문제된 영상의 전문을 그 보도할 이유는 없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예. 네, 그 본대로 느낌을. 기사에 낼 만한 어떤 그 심의위원이라면 를 하는 거죠. 네. 근데 저는 악의적인 그 왜곡 보도라고 생각하지 안 않습니다. 했다. 심의위원이라면 어떻게? 이거 굉장히 어려운 질문.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그러니까 뭐 편파, 왜곡 편파라기보다는 이제 편집을 한 거죠. 근데 그 통으로 뉴스에 쓸 수는 없는 일이고 중요한 부분만 편집을 하신 건데 문제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KBS에서 반론을 아마 요청한 것 같아요. 문창극 내정자한테. 예. 근데 문창극 내정자 적극적 응하지 않았죠. 네. 그러니까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 응을 했으면 그랬으면 일이 이렇게 커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왜곡 편파 보도라고 보기 좀 그렇고 이 문제가 지금 여권과 청와대에서 중요한 거는 새누리당과 청와대 정무적 기능이 완전히 지금 마비됐다는 걸 보여주는 단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안대일 대법관 때도 그렇고 이 문창국 후보자 때도 그렇고 검증 자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검증을 하든 아니면 우리가 법원에서 재판하든 간에 단계는 두 가지입니다. 팩트를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판단을 내리는 거거든요. 팩트를 수집하는 단계까지는 잘 된 것 같아요. 칼럼 안 받겠습니까? 봤을 거예요. 그 동영상 입수했겠죠. 옛날에 안대일 대법관 때도 수입을 16억 찾아냈을 거예요. 문제는 그걸 놓고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지금 가는 게 맞느냐 여기서 주저앉아야 되냐 판단 능력이 굉장히 결여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강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일이 커질 줄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문창훈 의원도 내정했잖아요. 문창훈 의원도 마찬가지죠. 본인이 지금 이게 이렇게 문제될 거라는 걸 생각을 못한 거죠. 근데 일이 커졌을 때 거기서 잘라줬어야 되는데 거기서 청와대가 주저하고 새누리당은 청와대에 눈치 봤다가 정확한 사인 나오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도부도 계속 말 바꾸고 이러다가 지금 2주가 갔죠.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 계속 떨어지고 그 새누리당 지지율 계속 떨어지고 그러니까 저는 뒤늦게라도 여기서 막은 게 그나마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 청문회 부분은 만약에 이게 어떤 우리가 청문회든 법원이든 어딜 가서 문창극 내정자가 정말 친인이다 아니다를 밝힐 수 있는 거였으면 가는 게 맞겠죠. 근데 이거는 밝힐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왜냐면 그 사람의 어떤 주관적인 역사관 같은 걸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누가 그 사람의 친인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겠어요. 사람의 생각이 다 틀린 텐데. 네. 그러니까 청문회 가서 밝혀주지 않을 거를 굳이 그러니까 가서 또 하나의 논란을 만들 필요가 왜곡 있을까? 편파 보도는 아니다. 네, 왜냐면 반론 기회를 줬기 때문에 우리 손변은 어떻습니까? 왜곡이냐, 편파냐. 편파냐. 둘 중에 하나, 맞다,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아니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저희도 네. 그렇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걸 떠나서, 그런 판단을 떠나서, 과연 그 보도가, 그 짤막한 보도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가. 이 사태뿐 아니라 전체 국가적인 측면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필요가 있을 것 같은 게, 사실은 언론이 잘 쓰인다면, 제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전달하고 정말 좋은 쪽으로 쓰인다면 얼마나 순기능이 많습니까? 하지만 일부 아주 큰 정말 악의를 가지고 한 게 아니라 할지라도 약간의 어떠한 좀 불순한 의도가 섞여 있었다면, 만약에 가정입니다만 요만큼이라도 있었다면 그로 인한 결과는 정말 상상 못할 만큼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태도 그런 측면이 없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다 마녀 사냥으로 가버렸죠, 방향이. 결과적으로는 애초에 개인적으로 먼저 그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먼저 밝히자면 네. 저는 문창국 후보자를 지지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네. 지지하지 않았다 처음부터. 여기 다 지지 안 하는데 네. 뭘 여기 있어. 네. 혹시 모르죠. 네. 지지하는 사람이 없는 것 아니, 같은데. 내시면 또 모릅니다. 예,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청문회를 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고, 예. 전적으로 또 이번에도 그 KBS 보도 자체가 네. 너무 사태를 한쪽으로 몰고 가게 만든 측면은 있다, 결과적으로. 네. 그런 지적은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제가 저도 지지 여부를 떠나서 청문회 한번 가서 이번에 아까 이념 민족주의 얘기 나왔잖아요. 역사가 한 번 여야가 한번 붙었으면 했었어요. 난 완전히 이거 가지고 한번. 예.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는 먼저 KBS 기능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제재하는 측면이냐면은 네. 사실 이건 엄청난 핵폭탄급 이슈거든요. 이건 네. 특종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걸로 한국 사회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상황인데 제가 KBS 반박문을 봤는데 오후 2시에 한번 먼저 가서 확인하러 갔는데 다른 기자들이 워낙 많아서 질문조차 할 수 없었다. 4시에 또 갔는데 창성동 별관에도 역시 사람들이 많더라. 그러면은 확인 기능을 안 한 거죠. 이게 워낙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게 터지면 어떻게 된다는 건 기자들이 더 뻔히 알 텐데 적어도 반박 기회를 가면서 그냥 전화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 핵폭탄급 이시면 적어도 최측근한테라도 해서 우리가 이걸 내보낼 건데 반박 기회를 주겠다라고 정도까지는 해야지 단순히 기자들 많은 데 가가지고 물어보는 건 아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KBS는 분명히 이번에 좀 잘못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청문회 기능에서 하는 얘기를 한번 또 드리고 싶은데 청문회는 그러니까 바라보는 시선이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지금 청문회는 공직 적격성을 심사하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미는 제가 생각하는 의미는 뭐냐면은 도덕성의 검증 그런 거는 이미 검증당에서 거르고 와서 청문회에서는 이 사람이 정말 국가를 운영할 정책과 비전이 있는지 그런 거대 담론을 논의하는 자리가 돼야 되는 것인데 지금 논의하고 있는 청문회 내용 자체는 이 사람의 해명도 하고 의혹 있으면 해소도 하고 그건 청문회 너무 광범위한 것 같아요. 그 정도 청문회면 한 일주일을 해야죠. 근데 청문회 하루 이틀 사이 끝나는 거니까 그동안 이런 청문회라면 원칙적인 목적에 충실하게 공직 적격성을 심사하고 정무 능력이 있는지를 보는 자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를 가기 전에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적으로 털고 나가고 청문회에서도 다른 기자 간담회나 회견 같은 거를 열도록 해서 자신의 정책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한 다음에 인사청문회 때는 내가 국무총리로서 어떻게 끌고 갈 것이고 국가 재난에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걸 해준 게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 이런 사실 이념이나 민족주의나 역사관 이런 얘기는 사실 이게 대한민국에만 그렇죠. 사실 다른 나라에는 이런 경우가 없을 것 같아. 이런 거 가지고 총리 후보 낙마하고 이런 경우는 없을 것 같아. 우리 대한민국에만 더 냉정하게 말하면 특별한 경우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같이 좀 불우한 역사를 가진 나라 중에서 우리가 유독 문제가 되는 게 프랑스나 그런 것 같은 데는 깨끗하게 털고 가서 문제가 안 되는 거 아닐까요? 더 이상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없으니까. 완전히 털어버렸죠 프랑스. 그러니까 그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건 나치의 나짜도 꺼낼 수 없는 사회 분위기가 돼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누가 그런 거 입에 담지를 않는데 좀 냉정하게 말하면 우리는 아직 과거사 일제 청산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아직도 이것이 망령으로 되살아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동의하실지는 모르겠죠. 예. 그러니까 저는 KBS를 지금 할 수는 없죠. 또 지금 예, 지금은 너무 늦었죠. 이제 많이 전에밖에 안 다 돌아가셨고 그래서. KBS를 또 조금 옹호하는 것처럼 될 것 같은데 저는 KBS가 이걸 서투르지 않아도요. 이분의 그 교회에서의 설교 영상이 무슨 국가 보안 비밀도 아니고 누구든 구해서 더 악의적으로 편집을 해서 네티즌 중에 누군가가 영상을 제보를 하거나 그런 일 얼마든지 있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작을 KBS가 했다는 것 때문에 지금 또 KBS의 전적으로 책임을 묻는 듯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결국은 이분의 어떤 역사관과 가치관과 국가관 그리고 이제 조금은 경솔한 발언들, 이것들이 애초에 있었기 때문에 네. 문제가 되는 것이고, 네. 그리고 또 이분이 사실 우리 아직도 진행 중인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잖아요. 이건 아주 중대한 문제거든요. 대한민국의 국무총리가 지금 대통령이나 외교부 전부 다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발언한 것들, 이런 것들이 검증대 위에 오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사과받을 필요 봅니다. 없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사실 교회에서 한 저 워딩이 어떻게 저 필름이 밖으로 나왔는지 나 이거에도 관심이 많거든요. 사실은 우리나라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예. 저도 사실 저도 종교인이지만 제가 종교인으로서 기도하는 내용이 만약에 이게 외부의 방송으로 나간다면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렇죠. 네, 저기 그렇잖아요. 약간 여담이긴 합니다만 이제 제 아는 분이 어떤 공직에 추천이 되셨습니다. 네. 어떤 국세에 되셨는데 그분을 아시는 분들은 그분이 추천이 안 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유를 물었더니만 그 이제 다니시는 교회에서는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간증한 걸 다 홈페이지에 올려뒀대요. 네. 근데 그분이 예전에 자신의 이제 불우했던 삶을 네. 돌아보시면서 죄를 고백한 게 너무 많은데 네. 그게 너무 큰 가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 아. 검증 들어갈 텐데 말씀을 그 하셨어요. 말이 돼요. 근데 사실 이게 어떤 그 교회라든가 뭐 절이라든가 이런 데서 했던 그죠? 종교적 그건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이 모든 걸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세속을 떠나서 그죠? 세속을 떠나서 한 이 발언들이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세속에서 문제가 돼 버리니까 저는 뭐 종교인은 아닌데 네. 종교인은 아니기 때문에 그분의 어떤 그런 발언을 충분히 다 그 상황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네. 문제는 이제 우리가 사적으로 뭐 아까 변호사분으로 말씀하신 대로 뭐 간증하거나 무슨 뭐 고해성사라고 하죠. 그런 이런 거 한 걸 데서 나온 문제 말이 삼으면 안 돼요. 그런 데서 나온 말이 아니거든요, 사실. 저게 물론 교회에서 신도들을 데리고 내가 장로 입장에서 강연한 거라고 하지만 저분이 일반 신도였으면 강연 시켰겠어요? 안 시켜요. 동아일보 대기자가 주필이가 네. 시킨 거라고. 그러니까 아니 일반 신도도 또 하겠다 그러면은 또 시켜줄 수 있습니다. 예. 저는 이 생각도 했어요. 천주교 성당에서는 정말 고해성사 됐어요. 고해성사죠. 예. 그거 만약에 마이크 거기다 설치해서 녹음 딱 해놓으면 아, 큰일 나죠. 큰일 납니다. 그거 예. 진짜 고해성사 그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그래서 다른 예. 교회에서 한 발언이 이렇게 문제된 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아니 근데 우리가 지금 변호사잖아요. 변호사 법정에서 하는 말, 그 다음에 무슨 뭐 강연에서 우리가 강연도 할 수 있으니 하는 말, 방송에서 하는 말, 그거 다 구분해서 네가 이건 방송에서 했으니까 공적 기능에다가 전파되는 거니까 너는 이거 안 돼. 강연에서는 그럼 너 좋아하는 사람들 불러놓고 강연했으니까 돼 이렇게 구분하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아이고, 사실. 우리가 사석에서 예를 들어서 커피 마시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아, 얘기요. 그쵸. 그러니까 그걸 방송에서 하면 안 돼요. 그거 방송에서 하면은 다 심의 걸려요. 그거. 그러니까 저분의 그러니까 설교는 사석의 얘기도 아닌 거죠. 사석의 얘기로 볼 수가 없죠. 더군다나 된 예. 장소에서 대중을 신도지만 대중을 앞에다 두고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저는 교회를 안 가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교회에서 보통 신도가 나오셔서 신도들을 대상으로 위안부 문제니 일제시대 문제니 뭐 제주 4.3 사건이니 이런 얘기에 대해서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하나요? 보통 그런 얘기들을? 야, 이제 참 대한민국이 그 SNS라고 합니까? 예, 예. 그런 시대가 되고 인터넷이고 누구나 그리고 글 올리면 블로그에 올리면 그게 그냥 언론처럼 1인 언론이 너무 많아지고 그러니까 모든 곳에서 이거 조심해야 되고 모든 술자리에서 한마디 한 것도 그것도 공인이 했을 때는 완전 공언이 되는 거고 그죠?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번 사태에서 더 우려스러웠던 점이 뭐였냐면은 그러니까 정당한 검증을 하는 거는 분명히 문제가 없어요. 야당이든 언론이든. 근데 문제는 SNS 말씀하신 SNS 상에서는 이제 1인 언론들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확대시키는 거죠. 이제 너무 또 심하게 내 세금을 일본 총리의 월급을 줄 수 없다라는 식으로 너무 이렇게 몰아가 버리니까 그게 너무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야권이 이렇게 주도한 건 아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 문제 자체를 너무 크게 만들어버리고 이걸 이제 정권 비난의 도구로 사용하다 보니까 그게 자체는 정말 큰 우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무슨 성인군자를 국무총리로 모시려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국민의 눈높이가. 그런데 국민 뭐 눈높이가요 일각에서는 성인군자를 찾고 있어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성인군자 사실 찾고 오늘 있어요. 그 사실. 청와대에서 그 임명 동의안을 제가한 여러 장관들 중에도 지금 뭐 논문 표절의 수위가 엄청나게 심하다. 학계에서조차 이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또 흠결이 있는 분들이 막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 자, 모르겠지만. 우리 강변은 총리 사실 시키면은 자신 있게 청문회 하겠습니까? 저는요, 오늘 그 여의도에 그 문창극 지명자 사태에 반대하시면서 뭐 국회에 대해서 야당에 대해서 항의하는 시위가 있으셨어요, 여의도에. 근데 그 앞을 지나가는데 제가 뭔가요? 제가 뭐 총리 지명자도 아니고 공직자도 아니고 저 그냥 민초인데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문창극 지명자 후보에 대해서 어떤 반대하는 모습을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길을 지나가는데 저한테도 막 쌍욕을 하시고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일개 국무총리 지명 되신 분이면 뭐 여러 가지 그 국민이 뭐 비난하고 질책하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당연히 감수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그 수위의 문제인데 우리 국민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슨 뭐 성인군자를 찾는 거 아니냐. 성인군자를 네. 찾는 거는 아니라고 봐요. 근데 제가 볼 때 성인군자를 좀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예. 현안봉
네. 변호사 맞죠, 제 말이? 네, 맞죠. 그러니까 사실 안대희 대법관님 같은 경우에 오히려 그분께서 저는 너무 총명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굉장히, 의미냐면 그럼요. 그러니까 솔직히 어떤 그분이 식사를 하든 골프를 예. 치든 뭐 하든 자기 건 자기가 다 계산하신 분이요. 6개월 동안 10억 30몇 벌었다고 년 동안. 지금 말씀들 많이 네. 하시는데 사실 검찰에서 어느 정도 위치 나오신 분들 그 정도 다 하시거든요. 오히려 대법관 나오시면 그 이상으로 하실 거예요. 역대 다른 분들이 그보다 적었다는 건 그분들이 오히려 축소 신고하셨던 거죠. 그분은 오히려 솔직하게 신고를 하신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히려 그분이 정말 탈세는 안 하셨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면에서 있어서는 그분이 정관님으로 많이 받긴 하셨지만 네. 그래도 탈세는 안 하신 분이다. 그리고 차라리 돈 번 거 괜찮다. 전부 다 기부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뭐 때늦은 기부, 네, 아니, 그러니까 늦은 뭐 기부라도. 그랬더라도 그런 면에서 네. 뭐 인정을 해드려야죠 우리가. 예. 차라리 이제 그분이 낫다라는 이제 말이 자주 섞이는 예. 얘기가 우리 강 나오는 변호사는 거니까요. 총리 만약에 지명되면은 자신있게 청문회 가는데 이상 없겠습니까? 저는 뭐 나의 과거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달에 가진 한- 게 없어서요. 네, 작년 문제될 여름에 것도 한 일을 없고. 누군가 알고 있다, 뭐 이런 거 없습니까? 뭐 모르겠어요. 제가 총리로 네. 지명될 일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번 사태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은 했어요. 어느 순간 공직에 대한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이면 이 공직자라는 것이 지금 우리 국민이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직을 조금이라도 마음에 두고 있는 분이면 잘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근데 들어요. 공직에 그리고 조금이라도 마음 있는 분은요, 잘 안 불러요. 욕심이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일단 뭐 대선 캠프나 이런 데 네. 적극적으로 합류를 하시면서 그 한 자리 차지하겠다라는 생각만 하고 계시고 또 네. 지명이 됐을 때 냉큼 그 자리를 덥석 받으실 게 아니라 조금은 그 자리 자체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신 분이 네. 나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자.